자, 82쪽에 연력학 제1법칙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오늘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하면 끝이 납니다. 이번 시간 다음 시간으로 끝난다고요? 자, 시작합시다. 2014년 11월 수능 문제인데요. 그린 가와나는 단열된 실린더에 들어있는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에 가는 부피를 나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각각 동일한 열량 Q를 공급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열전 가와 나에서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는 각각 VT로 같고요. 가열 후 나에서 기체의 부피는 EV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보통 이런 문제는 결국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의 경우하고 나의 경우하고 연력학 1법칙을 한번 먼저 써봅시다. 근데 가는 압력을 일정하게 하니까 등압 과정이지. 나는 여러분 잘 안 듣고 있네. 예, 등적이죠. 부피가 일정하니까. 예, 나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니까 이 등압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열량 Q를 공급했죠. 그래서 Q는 똑같이 씁시다. 열을 공급했네요. 그럼 기체 입장에서는 열 받았지. 그래서 Q는 플러스가 되고요. 열 받았잖아. 왜? 나도 너희의 자는 모습을 보니까 Q가 플러스인 것 같네. 그리고 가는 부피를 일정하게 하니까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0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부 에너지가 변하겠죠. 델타 U 가라고 둘까요? 얘는 플러스겠네. Q가 플러스니까.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겠네요. 나는 등압 과정이죠. 등압 과정인 경우에는 1도 있고 내부 에너지 변화도 있고, 둘 다 0이 아닙니다. 그리고 등압 과정은 특징이 세 개 중에 하나의 부호를 알면 나머지 부호도 다 똑같죠. 그래서 얘는 팽창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략 요 정도 해놓고 이제 물어보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억 보면 가열 후 나에서 기체의 절대 온도는 T라고 했는데 가열 전에 얘의 온도들이 전부 다 이 T였어요. 근데 나의 경우에 델타 U가 0이 아니죠? 네. 얘가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 온도인 T보다는 온도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가열 후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했는데요. 일단 가열 전에 가와 나의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이면서 온도가 T로 같다라고 했었죠. 근데 얘가 일단 둘 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플러스니까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요 델타 U 가는요 Q 100%죠. 그냥 Q입니다. 근데 델타 U 나는요 W 나하고 더해서 Q입니다. 그래서 얘는 Q의 일부죠. Q의 일부니까 요 두 개만 놓고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큽니까? 델타 U 가가 더 큽니다. 그래서 가가 더 많이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가열 후에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는 말이겠네요. 그 다음 디귿 보면 나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 얘는
W 나가 되겠네요, 그죠? 또 가에서의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이건 델타 U 가인데요. 얘는 Q하고 같죠? 연력각 제1법칙에 의해서 위쪽에 식을 보면 되죠. 가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하고 같죠? 네. 근데 나가 한 일은 Q 중에 역시 일부입니다. 이거. 그래서 얘가 더 크겠지. 얘가 얘는 Q고 얘는 Q보다 작고. 그래서 얘가 더 큽니다. 몇 굴로 해놨네, 그죠? 얘는 이제 Q보다 작아요. 델타 U가는 Q하고 같고요. 맞지? 네. 네. 그래서 니가 맞아서 2번이 답이 됩니다. 방심했나? 한 번씩 팔이 충분히 느껴지죠. 와, 대열이. 나도인데. 상호작용을 한번 해볼까? 상호작용. 작용만 지금. 계급장 붙이고 한번 붙어볼까? 붙이고. 내가 유리한 걸 굳이 뗄 필요는 없지. 2번 진짜. 자, 작년 9월 문제 한번 봅시다.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요. 조금 어렵게 나왔다는 거는 됐다 어렵게 나왔다는 거죠. 예. 한번 봅시다. 그린 가와 같이 열 전달이 잘 되는 이 고정된 금속판에 의해서 분리된 실린더에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 A하고 B가 열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그 말은 온도가 같다는 거죠. 온도가 열이 이동 안 한다는 것은 온도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A와 B의 부피와 압력이 같아요. 그럼 이상기체의 상태가 부피, 압력, 온도잖아요. 이게 부피 사실 둘 중에 하나가 같으면 나머지도 같다라는 게 주어진 겁니다. 열평형 상태니까 온도가 같죠. 그럼 압력하고 부피 중에 하나만 같아도 나머지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친절하게 뭐 둘 다 같다라고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림 나는 가에서 B에 열량 Q를 가했더니 A의 부피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피스톤이 정지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요 문제에서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요. 얘 처음 온도가 T1이고요. 같죠? 근데 얘가 열을 가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얘가 추가 이제 가만히 있는 상태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얘는 역학적 평형 상태죠. 그럼 얘가 압력이 이제 어떤 특정 값으로 딱 정해진 상태고요. 부피도 정해진 상태니까 온도도 딱 정해진 상태예요. 그럼 얘도 열평형 상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똑같은 상태입니다. 얘도 열평형 상태 이런 거죠. 열을 가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 있겠죠. 올라간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A, B만 따로 놓고 보면요, B는 단열 과정이에요. 단열 과정이 아니라 등적 과정이에요. 부피가 일정하죠. 부피가 일정하고, 그다음에 A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데요. 등압 과정에 가깝게 보면 됩니다. 얘가 이제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속도가 거의 0에 가깝거든요. 그럼 속도가 0에 가까우면 속도의 변화량도 0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합력이 0인 상태로 올라간다라고 대략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등압 과정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등압 과정과 유사한 과정이라, 즉 Q와 W와 델타 U가 다 0이 아닌 이런 변화를 가집니다. 아니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등압이라고 볼 수는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얘가 올라가다가 결국에 멈췄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있어서 전 구간이 등압 과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아니에요. 위에서 누르는 힘은 일정하잖아요.
위에서 누르는 힘은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그 질량 M인 물체를요 일정한 속도로 들어올려서 H만큼 들어올렸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살짝 얼버무린 겁니다.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하려면요 얘가 정지 상태에 있었잖아. 처음에는 속도를 증가시켜야 돼요. 얘를 결국에 최종적으로 멈추려면 속도를 마지막에는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 등속도 운동이 아닌 거죠. 이 과정이. 근데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MGH가 아닌데요. 근데 여기 처음에는 속도가 증가하고 나중에는 속도가 줄어드는 것까지 다 고려하면은 해준 일이 MGH가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두 상태만 놓고 보면은 그냥 힘이 일정한 과정으로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압 과정으로 가도 무방한데 제가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제 처음에 정지였고 나중에 정지였고 중간에는 일정한 속도로 올라간다 쳐도 처음과 나중에는 이제 속도 변하는 구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는 이제 압력을 조금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압력이 대기압보다 좀 크고 추의 압력하고 대기압 합친 것보다 크고 나중에는 그보다 살짝 작았다가 나중에 딱 맞아지는 이런 이제 구간이 너무 엄밀하게 너무 심하게 들어갔네. 대충 등압 과정을 보고 풀면 됩니다. 문제는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 보면 나에서 기체의 압력은 A가 B보다 작다 했는데요. 얘는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요 두 개의 PV 있고 NRT식을 써보면은 바로 압력을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면 압력이 같을지 다를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의 압력을 PA, 그다음에 얘의 압력을 PB라고 합시다. 근데 얘는 동일량의 동일한 이상기체니까 몰수가 같습니다. V를 빼먹었네. PV 이꼴 NRT죠. 이게 동일량의 이상기체니까 N은 같아요. 몰수는. 그 이상기체는 뭐 동일하기도 한데다가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체 상수는 같고요. 온도는 이제 T2로 같겠지. 온도는 그러니까 우변이 같습니다. 근데 얘랑 얘는 눈으로 비교가 되죠. 얘가 더 크죠. 그러면 압력은 누가 더 커야 되겠어요? B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압력은 PV 이꼴 NRT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유체에서의 압력하고 좀 다른 게 기체에서 압력은 높이 차이에 의한 압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거는 여러분이 좀 알아두십시오. 로지 H 무시합니다. 그래서 PV 이꼴 NRT로 압력을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체의 압력은 A가 B보다 작다. 맞네요. 니은 보면 나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볼 거 없죠. 동일량이고 온도 같고 끝났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같습니다. A하고 B가. 이제 디귿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렵다는 거죠. 자,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A가 흡수한 열량은 2분의 1Q보다 크다 했는데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봤냐면 항상 물리는 전체를 하나로 보고 부분으로 보고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좀 편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얘가 외부에서 Q만큼의 열을 공급했어요. Q를 B에 공급했죠. 근데 이 금속판 사이에서 열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B의 입장에서는 Q를 받아서 나머지를 A에 전달을 해요. 근데 이거를 막 더하기 빼기로 생각하면은 어려우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결국에 B를 통해서 출입한 총 열량이 QB라고 뒀고요. 왜냐하면 이 QB가 그러면 B의 연력학 제1법칙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A에 출입한 총 열량을 QA라고 뒀습니다. 그러면 Q는 QA 더하기 QB가 되죠. 그렇잖아요. A가 주고받은 총 열량하고 B가 주고받은 총 열량을 합치면은 AB 전체가 주고받은 열량이 되죠. 그래서 AB 전체로 보면 Q만큼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이 하나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 A의 경우하고 B의 경우하고 연력학 제1법칙을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QA하고 QB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대략 등압으로 생각하고 B는 등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예, 맞죠? B는 확실한 등적이죠. B는.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QA를 결국에 받아요, 그죠? 받고 그 다음에 부피가 증가했죠? 부피가 증가하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겁니다. 증가할 거고 그 B 같은 경우에는 주고받은 열량이 전부 다 내부 에너지 변화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부호는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A 입장에서 무조건 열을 받겠죠. 그리고 아니면 부피가 증가하는 거 눈으로 보이고요. 내부 에너지 증가할 거고요. Q도 결국에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열을 A한테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이 뭐냐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동일량이고 처음 온도하고 나중 온도가 같으니까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자 보세요. 얘랑 더해서 얼마예요? Q입니다. 얘랑 더해서 근데 지금 A를 보면요. 요거 두 개 더한 게 QA고요. 얘는 요것만 해서 QB예요. 그럼 요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알 수 있죠. 예, 왜냐면 요 두 개가 같으니까 얘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두 개 더해서 Q고 얘가 더 크니까 얘는 절반보다 크고 얘는 절반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2분의 Q보다 크고 얘는 2분의 Q보다 작고. 근데 지금 A를 물어봤죠. 그래서 A가 흡수한 열량은 이 2분의 1 Q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오늘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좀 약간은 좀 필요 이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문제 만약 등압이라고 물어보면 틀렸다고 말해야 돼요? 안 물어볼까? 그렇게 애매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한 번도 모의고사 수능에서 그렇게 애매한 경우가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집에서는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 부분은. 근데 뭐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확실히 등압이에요. 그렇게 이제 판별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는. 자, 이제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열기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력학 제2법칙은 제가 약간 교양 삼아 추가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물리투 작년에 심화 수업 들은 애들은 들었던 내용들일 텐데 괜히 그걸로 수학 주제 발표했다가 상 못 받았다며. 엔트로피. 미안합니다. 예. 그걸 잊어버리고요. 그래도 이 엔트로피는 중요한 겁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거를 고민할 것 같다는 게. 그 엔트로피가 이제 제가 대학교 때 배운 열 및 통계 물리학 책에 보면 밑에 과학자들이 남긴 유명한 이렇게 말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엔트로피를 모르는 것은 문학으로 치면 셰익스피어를 모르는 거고 음악으로 치면 모차르트를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식이고 상식으로 다루어져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은 그래도 얼추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유력학 제2법칙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에너지 보존 법칙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고 엄청나게 틀릴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이런 법칙인데 이건 우리가 그래도 상식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근데 물리원에서는요 그 결과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냥 어떤 부분이 연력학 제2법칙과 관계있다 이 정도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열기관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열기관의 열 효율이 100%가 될 수가 없는 게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일단 편의상 외웁시다. 예, 간혹 물어봅니다. 예, 간혹. 일단 열기관의 원리를 나타내는 요 모식도인데요. 여러분은 이제 열기관은 자동차 엔진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열원은 자동차 엔진에 열을 공급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가솔린이 타는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이라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열원은 엔진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 열원의 특징들은 열을 공급하거나 열을 받아도 온도가 안 변합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 없어서 뭐 굳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계속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 같은 경우에 나중에는 여러분 필요할 겁니다. 개념이 엔진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그 차에 있는 계기판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엔진의 그 온도가 이렇게 시동을 걸고 나면 조금씩 올라가다가 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평형 상태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을 계속 공급해도 이제 열이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이 대표적인 이 고열원이 끓는 물이에요. 끓는 물에서 다른 쪽으로 열을 공급해도 계속 끓고 있으면 100도씨가 유지되죠. 그 대표적인 저열원으로 또 비유되는 게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이나 얼음물. 얼음물도 얼음이 좀 녹더라도 열을 받아가지고 계속 0도씨가 유지가 되죠. 예. 그 엔진 자동차 한 대 굴러간다고 막 대기 온도가 몇 도씩 바뀌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온도가 T2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열의 흐름을 보면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면서 그 자동차 엔진은 그 중에 일부를 일로 쓰는 겁니다. 자동차 엔진의 열 효율이 얼마 안 됩니다. 보통 한 많으면 20%. 우리 인간 몸이 70, 거의 50이었나? 아 그래요?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엄청 높아요. 나머지는 거면 그 체온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거. 근데 체온도 유용한 거잖아요. 체온까지 쳐서 그 정도 되나? 체온 유지까지 쳐서? 체온 유지 빼고? 그러면 거의 엄청 높은 거예요. 거의 100%. 근데 체온 유지가 아주 중요한 그 거의 100%. 역할 아니야? 체온 유지가. 거의 100% 아니에요? 예. 거의 100%. 자, 자 일단 곧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요. 이거 맞아 합시다. 지난 시간 또 걔 여유 부리다가 시간 오버돼 버렸지. 오늘 좀 불안한데 약간. 자 이게 고열원에서 Q1의 열을 받아서 W의 일을 하고 Q2의 열을 이제 방출하는 이런 과정인데요. 그럼 여러분이 대략 이거 계산 느낌적으로 알아요. 그럼 이 W는 Q1하고 Q2로 나타내면 Q1 빼기 Q2라는 게 여러분이 이걸 뭐 쉽게 알아내는데요. 왜냐면 Q1만큼 받아서 W만큼 일하고 Q2를 방출하니까 W는 Q1 빼기 Q2라는 걸 아는데 요게 사실 뜯어보면요 요거 자체가 인력학 제1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Q1, W, Q2를 있는 중에 쓰는데 사실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이 엔진이라는 것은 주기적인 운동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반복이 되어서 Q1, Q2, W는 뭐냐면은 한 사이클당 한 순환과정단 흡수한 열량, 한 사이클당 엔진이 한 일, 한 사이클당 방출한 열량입니다. 그럼 이 한 순환과정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순환과정을 한번 돌면 압력과 부피와 온도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 순환과정이 되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입니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그래서 연력학 1법칙을 써보면요. 한 순환과정당 Q1만큼을 흡수하고요. 그 다음에 Q2만큼을 방출하죠. 요게 이제 한 순환과정당 엔진이 주고받은 열량입니다. 외부로부터. 그럼 한 순환과정당 W만큼 일을 하고요. 그럼 한 순환과정당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W가 Q1 빼기 Q2가 되는 겁니다. 은연중에 여러분 내부 에너지 고려 안 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내부 에너지를 고려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한 순환 과정당 물리량들을 적은 거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를 0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열 효율의 개념은요 뭐냐면요, 그 효율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회학에서도 많이 나오죠. 투입 대비 산출입니다. 투입 대비 산출. 그래서 여기서 산출이라는 것은 결국에 일이죠, 일. 그게 목적이잖아요. 일을 하는 게. 이걸 하기 위해서 투입한 것은 이 Q1입니다. Q2는 일부러 한 거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Q2는 Q1으로 다 일하고 싶은데 뭐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는 게 Q2예요. 그래서 투입하는 거는 Q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는 Q1분의 W이고요. 이 W는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Q1 빼기 Q2가 되고요. 그럼 요거 정리하면은 얘는 정리하면 1 빼기 Q1분의 Q2 이렇게 되죠. 연료율이 1이라는 거는 투입이 100이면 산출이 100이라니까 100%라는 거거든요. 연료율이. 근데 얘가 1보다 작아요, 항상. 왜 작냐? Q2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Q2가 왜 0이 될 수 없는지는 연력학 제2법칙으로 설명하는데 그 부분을 생략해요. 설명해서. Q2가 0이 되려면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고열원의 온도가 무한히 높고 저열원의 온도가 절대 온도의 0켈빈이면 Q2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연력학 제2법칙 중에 하나가 절대 온도의 0켈빈을 만들 수 없다라는 내용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저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모르겠어요. 전체가 0이 돼야 돼. 아, 또 까먹었네. 왜 이게 절대 온도 0켈빈이 되면 안 되는 게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이지. 그 궁금하면 찾아보고 알려주면 적어줄게요. 모른다는 것을 좀 더 구차하게 얘기한 표현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까먹었어요. 뻘쭘하니까 문제를 풀어봅시다. 따끈따끈한 이제 작년 수능 문제인데요. 모의고사에서는 열기관에 대한 문제가 한두 번 정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수능에서는 처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열 효율이 0.2인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Q1의 열을 흡수하여 W의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하는 것을 무식적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좀 전에 봤던 그림이랑 유사하죠. 그림 나는 가해 열기관의 작동 과정의 일부에 대한 기체의 상태의 변화를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A에서 B 과정은 등적 과정이고 B에서 C 과정은 단열 과정입니다. 이게 왜 일부냐 하면 이게 엔진은 열기관은 순환 과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려져야지 풀세트로 그려진 겁니다. 풀세트로. 물어보는 거 볼까요? Q2를 물어봤네요. Q2는 4W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연료율이 0.2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찾아가면 되겠네요. 역으로. 그럼 한번 적어 봅시다. 이 연료율이 0.2입니다. 0.2인데 얘는 투입 대비 산출이죠.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얘는 또 Q1 빼기 Q2 나누기 Q1으로 들 수 있죠.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뭘 구하려고 했는지 또 까먹게 됩니다. Q2를 구하려고 합니다. 얘를 구하려고 해요. 그럼 Q1을 없애야 되죠. Q1을 어떻게 없앨까 보니까 전반에는 되게 복잡하게 없앴는데 여기 더 쉬운 방법이 보이네. 이걸 이용하면 Q1을 없앨 수 있겠네요. 요거 하면 이 0.2 Q1이 W잖아. 그럼 Q1이 얼마가 되노? 5W가 되네.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겠네요.
여기랑 여기랑 집어넣으면 얘가 좀 더 단순하게 하면 1 빼기 Q1분의 Q2고요. 그럼 얘는 1 빼기 5W분의 Q2가 되지. 근데 이게 얼마라? 0.2입니다. 0.2를 왼쪽으로 넘기고 5W의 Q2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0. 아 이렇게 하고 너가 계산해봐라 이러면 됐었는데. 그냥 위에만 집어넣으면 안 돼요. 어? 여기 Q1 가짜요. 어. 어디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위에만 Q2 빼기 Q1 빼기 Q2가 W니까. 아 맞네요. 아 근데 여기 집어넣으면 그리고 이게 되잖아. 5W 빼기 W 하면 예. 아 이거 그냥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OW 넣고 이게 끼워 맞추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여기 OW 넣고 이게 0.2가 되려면 이게 W가 4W가 돼야 된다는 게 보이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요. 사실 이거 계산은 여러분 뭐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시간이 남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도 풀 때마다 달라요. 저 옆반은 다르게 풀었어요. 예. 그 어차피 산수 아닙니까? 뭐 산수죠 그래. 그냥 해보는 겁니다. 이러면 얼마고 4W네 그지? 네. 요 곱하면. 예. 그래서 다 푸른 줄 알았는데 기억만 풀었네. 이건 4W입니다. 자 AB 과정에서는 열을 흡수했는지 보는데요. 등적 과정이죠. 그다음에 요 AB 과정에서 열역학 법칙을 써보면 Q는 0 플러스 델타 U인데요. 얘가 열을 흡수했는지를 알려면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봐야 되겠네. 근데 여기 보면 압력이 똑같죠? 근데 PV 꼴 nRT, PV 꼴 nRT를 써보면 부피가 얘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PV 값이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온도가 더 커요. 아니면 등원곡선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온도가 높은 등원곡선에 있죠. 그래서 얘보다 얘가 온도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니까 열을 흡수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하고 PV 꼴 nRT 이 두 식의 조합으로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흡수합니다. Q가 플러스니까. 그다음에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B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 했는데 이 BC 과정은 이 단열 과정이잖아요. 그럼 얘는 Q가 0입니다. 그죠? 그러면 W 더하기 델타 U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W가 플러스죠. 예. 지금 부피가 증가하고 있잖아. 부피가.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변화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여기 디귿의 표현을 보면 요 기체가 한 일은 바로 요게 되고요. 그 다음에 BC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요 녀석의 절대값이 됩니다. 감소한 크기입니다. 감소량은 마이너스니까 감소했겠죠. 그래서 요 두 크기는 같죠? 합쳐서 0이 되니까.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이거 약간 하나 열기관에서 하나 또 더 얘기해 주면요. 만약에 얘가 풀세트로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순환 과정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는 일을 안 하지. 그지? 그리고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는 일을 하죠. 일단 양의 일을 하죠. 요만큼 양의 일을 합니다. 근데 C에서 A로 가는 과정은요. 부피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음의 일을 합니다. 얼마만큼의 일을 하냐면 요만큼의 일을 해요. 그럼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주면 결국에 요 면적이 한 순환 과정당 한 1이 됩니다. 예. 그래서 Q1분의 요 W 하면 열 효율이 돼요. 그리고 보통 많이 물어보는 게 여기에서도 물어봤지만 여기서는 열을 흡수하죠. 여기서는 열 출입이 없죠. 여기서는 열을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Q1이 들어오고 이때 Q2가 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 물리원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까지는 잘 안 나오고 열 효율 정도 하고 뭐 압력 부피 온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리고 그 증가량 감소량이 누가 더 크냐 작으냐 뭐 이 정도 연력학 제1법칙하고 PV 꼴 nRT로 판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과 관련 내용은 끝났고요. 그 엔트로피는 그냥 좀 재미삼아 가볍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 이게 그 엔트로피의 정의는요. 특정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의 개수가 엔트로피예요. 하나도 모르겠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 중에서 시험 범위와 관련된 내용 끝났다고. 다음 시간에 오늘이네 또. 맞네. 진짜 좋다. 와. 너무 행복하다. 아직 졸업하려면 멀었구만. 와. 티가 너무 많이 난다. 와. 안 좋은 것 같아. 자, 동전 4개를 던지는 문제인데요. 그냥 하나씩 이렇게 4번 던지는 걸 한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한 세트고요. 이걸 수없이 또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동전 4개가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앞 이렇게 나오는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이 4개에 해당하는 거시 상태의 엔트로피는 1이 되는 거죠. 예.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또 요거에 뭐 로그 씌우고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냥 어차피 그 숫자에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그냥 비례하는 값으로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일단 3개만 앞면이 될 수 있는 경우는 하나씩 던진다고 생각하면 앞뒤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앞 뒤앞 앞뒤 앞 뒤앞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2개가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앞 뒤 앞 뒤 뒤뒤 이렇게 해서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4가지, 이건 1가지 이렇게 돼서 이게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정상분포처럼 앞면 동전 4개가 모두 앞면, 3개만 앞면, 2개가 앞면, 1개만 앞면, 4개가 전부 다 뒷면 뭐 이런 식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 세트를 그러니까 4번을 연속으로 던지는 세트를 수없이 많이 하면요. 결국에 요렇게 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요게 이제 엔트로피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자연의 상태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 변한다라는 게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근거가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쪽으로 뭔가 자연이 변한다라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 요 대표적인 게 확산 문제가 있는데요. 확산. 여기에 보면 이제 분자가 몇 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구멍을 뚫어버리면 사실 이 분자의 입장에서는 왼쪽 방에 있을 확률과 오른쪽 방에 있을 확률이 정확히 50%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전부 다 왼쪽에 있는 경우의 수보다는 7개가 왼쪽에 있고 1개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의 수가 많고요. 그거보다는 왼쪽에 6개 있고 오른쪽에 4개 있는 경우의 수가 많고요. 그거보다는 6개 2개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5개 3개인 경우 4개 4개인 경우가 경우의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상호작용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특히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그렇게 정의가 내려지잖아. 뭐 밀고 당기고 없다 하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얘가 떠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때보다는 이때가 요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수 경우의 수가 훨씬 많지. 그러니까 이게 엔트로피가 이 상태보다는 이 상태가 큰 경우고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게 변한다라는 게 법칙입니다. 또 한번 4개 가지고 해볼게요. 4개가 좀 간단해가지고 여기 갇혀 있는 이 용기고요. 요 안에 이제 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예. 그리고 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총 8칸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요 임의로 제가 A, B, C, D라고 이렇게 붙여놨지만 이건 서로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상태이고요. 얘가 왼쪽에 전부 다 4개가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제 구분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 가지 오히려 구분이 된다라고 해야 되나 수학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왼쪽에 3개 있고 오른쪽에 1개 있는 경우는요. 이 노가다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총 8가지. 다 아시게요? 하나, 둘. 아예 시간이 아직 좀 남았어요. 네, 네. 그러면 또 12가지. 이건 끝이죠? 다 했나? B 왼쪽. 하나, 둘. 이렇게 있네요. 네. 하나, 둘, 셋. 안 자고 있네, 재현이. 여러 가지인데. 총 몇 가지 그러면? 16가지죠. 나 요거는 한 가지였는데 그죠? 요렇게만 돼도 16가지가 돼 버리지. 이제 이 어려운 과정인데요. 이제 두 개인 경우를 봅시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시만.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있죠? 네, 6가지. 그럼 얘도 이 조합이 6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총 몇 가지고? 36가지 있죠? 36가지.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4개, 0개인 게 한 개고요. 한 경우 수고. 3개, 1개인 게 경우의 수가 16가지고 2개, 2개인 경우의 수가 36가지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놔두면은 2개, 2개일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보가드로스만큼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이가 훨씬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반반 있을 가능성이 골고루 퍼질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저희 실제로 이게 그 확산인데요. 이제 이걸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잉크 분자가 거의 아보가드로스 수준으로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잉크 분자가 있을 수 있는 방의 개수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위치가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한쪽에 몰려 있는 경우의 수도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는 경우의 수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겠지.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이제 모든 상태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상태나 있을 수 있는 확률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요 상태의 조합이 경우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태가요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근데 그 동일한 거시 상태의 경우의 수가 뭐가 더 많으냐예요. 얘가 제일 많잖아요. 골고루 퍼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간다라는 게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근데 요거 경우의 수 하면은 엄청 크겠죠? 숫자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보통은 로그를 씌운 게 이제 엔트로피 값이 됩니다. 로그의 장점이 엄청나게 큰 수를 작게 만들어주죠. 10의 10승을 10으로 만들어주잖아요. 10의 10승이 10로그 10이 되잖아. 로그를 씌우면 10이 되나?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항상 하는 농담이 있는데 저번에 심화 수업 때 해가지고 좀 하기가 좀 그런데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하죠. 어머니의 등짝 스매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령인데요. 자기 방이 어지럽혀졌을 때 핑계를 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방 안에 침대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책상 위에 책장이 있고, 의자가 있고, 이 정도? 옷장에 옷이 있고, 이 정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거시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책이 책장에 꽂혀 있고, 의자가 책상 밑에 있고, 그다음에 이불이 침대 위에 있고, 옷이 옷장에 있을 수 있는 거시 상태의 수는 몇 개 안 됩니다. 몇 개 안 되는데, 요게 이제 서로 크로스 될 수 있는 거시 상태의 수는 상당히 많아요.
책이 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 침대에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불도 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 의자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옷도 옷장에 있을 수도 있지만 바닥에 있을 수도 있고 침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조합에 있을 수 있는 그 거실 상태의 수가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딱딱 정리되어 있는 상태는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은 매우 낮은 겁니다. 그래서 어지러우는 게 이불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놔두면은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연력학 제2 법칙이고요. 오히려 여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그럼 에너지를 쓰면 열 에너지로 에너지가 바뀌거든요. 그럼 열 에너지는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로 쓸모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우주의 멸망이 오게 되거든요. 우주의 멸망이 더 그러니까 정리하는 행위가 우주의 멸망을 앞당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최대한 나태한 게 연력학 제2법칙으로 보면 가장 좋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연력학 제2법칙으로 보면 가장 좋은 거죠. 뭔가를 하면 더 악순환이 돼요. 정리를 하면 사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더 증가합니다. 그 상태 자체는 엔트로피가 감소하지만 그 엔트로피 감소를 위해서 더 큰 엔트로피 증가를 가져오게 되어서 연력학 제2법칙을 연력학 제1법칙은 되게 그 전망이 좋은 법칙이잖아. 에너지가 결국에 총 보존이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에너지의 형태가 이제 분산되어 가지고 열 에너지 형태로 분산이 돼 버리면 이게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는 쓸 수가 없거든요. 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엔트로피 법칙을 에너지적으로 보면은 쓸모없는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그래 자고 있는 게 막 연력학 제2법칙으로 바람직한 아이들이다. 자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 10단원 마무리하면서 물리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